안녕하세요, 미스 엠믹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냉동아기를 구매할 때 그냥 느낌대로 또는 가게에서 추천하는 대로 사시나요? 오늘은 아기를 건품하면서 좀 더 잘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죠. 야구팀 NC 다이노스 아시죠? NC가 팀을 창단하며 팀명을 마산 시민들에게 모집하게 되었고 그중 NC 다이노스가 뽑히게 된 건데요. 사실 NC 다이노스만큼이나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NC 아구스. 그렇죠. 마산의 명물 마산 아구찜과 관련이 있습니다. NC 입장에서는 곤란했을지 몰라도 전 NC 아구스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드네요. 약간 위트 있으면서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건품할 품목은 중국산 냉동아기입니다. 중량은 10kg으로 들어오며 아주 큰 사이즈는 20kg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10kg, 3미, 5미, 7미, 8미, 11미, 12미, 16미 이하 등등 20kg, 3미, 5미, 6미 워낙 많은 사이즈가 있어서 사이즈에 따른 킬로그램 단가의 차이도 엄청나죠.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의 킬로그램 단가가 10배 정도 차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건품할 품목은 10kg 7미 제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편차 사이즈 선도 깔 그리징 얼음박 을 보면 되는데 냉동아기의 경우 그리징도 중요하지만 살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건품은 편차 선도 살집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기서 잠깐 건품을 하기 전에 보험을 하나 깔고 가죠. 제가 아는 냉동 건품, 해동 건품 및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저의 미천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문제가 된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거 한 놈과 가장 작은 거 한 놈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저게 한 박스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지만 위에는 크고 튼실한 놈, 밑에는 조금 부실한 애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저 작은 한 놈 빼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도 깔을 건품해야 하는데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는 눈에 익어서 대충 보면 알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작업이 잘 된 국내산 아기를 준비했어요. 그냥 봐도 색깔이 다르죠. 다만 이렇게 비교하면 알기 쉽지만 따로 하나씩 있을 때는 알기 힘드실 테니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기의 등은 진한 암갈색이고 배는 하얀색이거든요. 그럼 아기를 뒤집어 하얀 배가 하늘을 보게 하고 사람으로 치면 젖꼭지 부분에 작은 가슴 지느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지느러미의 끝 부분이 핑크색이면 선도가 괜찮은 겁니다. 실온에 오래 둘수록 핑크색이 없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남편으로 실험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네이스 굿밤. 두 번째로 아기의 배 부분이 할복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꼬리로 연결되는 몸통살을 보세요. 그 부분이 기분 나쁘게 착색되어 있다면 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집의 건품은 간단합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꼬리 부분이 굵고 할복된 부분에 살집이 잘 올라와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자, 해동된 아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살에 착색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해동을 하니 아까보다 더 잘 보이죠? 큰 사이즈도 보이는 부분은 괜찮았는데 안쪽에는 약간 착색된 부분도 보이네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고를 추구하는 당신이기에 World best for you. 살집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꼬리의 묵직함이 몸 안쪽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꼬리가 굵으면 살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 단면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기의 건품이었고요. 귀찮아서 뒷부분을 조금 생략한 것 같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촉은 정확합니다. World best for you. 아, 그리고 추가로 모든 수산물 공통이지만 냄새 나는 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아기의 경우 바닥에 사는 생물이다 보니 진흙이라든가 이물질 등이 남아있어서 부패하기 쉽죠. 세척은 입속에 호스를 꽂고 물을 틀면 할복된 부위로 이물질 등이 나와서 세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못 세척하거나 세척 시간이 짧으면 이물질들이 남아서 냄새의 원인이 되니 구분 잘 하시고요. 아기의 가식 부위는 양옆의 날개와 몸통 중간 부분부터 꼬리 끝까지입니다. 몸통 앞부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뼈가 많고 날카로워서 사용하기 꺼려하는 가게도 제법 있죠. 그렇기에 아기는 비싼 식재료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한 마리만 본다면 비싸지 않을 수 있는데 순살의 수율을 생각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죠. 물론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천지차이지만요. 예전에 마트에 납품하려고 마트용 아기찜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건 아기찜을 맛있게 만드는 것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들어가는 재료는 아기 콩나물 소스. 이렇게 세 가지라서 간단하긴 한데 소스와 콩나물 쪽이 좀 힘듭니다. 매콤하면서 입에 쫙 달라붙는 아기찜 소스를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순히 매콤한 소스일 뿐인데 힘들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아기찜 소스에는 10가지가 넘는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 재료들의 양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소스의 맛이 확 바뀌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또한 소스 자체는 괜찮은데 콩나물과 아기를 섞으면 맛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아기찜 개발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네요. 콩나물은 단순해요. 아기찜을 반쯤 먹다 보면 그릇에 물이 흥건하게 깔려 있어 찜을 먹는 건지 탕을 먹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콩나물에서 나오는 물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압니다. 유명한 아기찜집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극복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버는 거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아기찜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도전하세요.